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한 기업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캠시스의 생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원을 벌려고 원가가 거의 98원이 든다. 과연 이런 구조로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캠시스가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 캠시스가 어떤 회사였는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한때는 정말 잘 나갔던 스마트폰 부품 공급사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위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현재 상황이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반도체 장비 회사로 시작했다가 시대의 흐름을 딱 읽고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로 사업을 전환한 거죠. 그리고 이게 대박이 나서 삼성의 핵심 파트너로 정말 오랫동안 성공 가도를 달렸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삼성의 핵심 공급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회사의 수익성이 거의 바닥 수준까지 떨어진 건데요. 숫자를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97.6%.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0원짜리 물건을 팔기 위해 들어가는 원가가 97.6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죠? 겨우 2.4원입니다. 이걸로는 인건비도 관리비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실제 재무지표를 한번 보세요. 매출은 4천억 가까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0억이에요. 이건 뭐 장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아니, 분업에서도 이렇게 돈이 줄줄 새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야심차게 뛰어들었던 전기차 사업까지 실패해버렸습니다. 이러니 재무 상황이 버텨낼 수가 있었겠어요? 상황이 이쯤 되니까 캠시스는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랄까, 거의 응급수술에 가까운 아주 과감한 재무구조 조정에 들어간 거죠. 그 수술 계획이 바로 이 3단계입니다. 첫째, 돈만 까먹던 전기차 사업을 팔아버리고, 둘째, 재무제표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감자를 하고, 마지막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운 자금을 수혈받겠다.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죠. 여기서 무상감자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 개의 주식을 하나로 합쳐서 장부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가치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기존 사업은 한계에 부딪혔고 재무적으로는 대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캠시스는 앞으로 뭘로 먹고 살아야 할까요? 그들이 내놓은 답은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자동차로 눈을 돌린 거죠.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제 경쟁도 너무 치열하고 마진도 정말 박하잖아요. 반면에 자동차 카메라는 한 번 뚫기만 하면 진입장벽도 높고 계약 기간도 길어서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성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캠시스는 이 시장에 회사의 미래를 걸어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캠시스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회생 시나리오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과연 뭘까요? 아무리 사업이 잘 풀려도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바로 이 전환사채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인데요. 만약 이 채권 가진 사람들이 전부 주식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주식의 30%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주식이 시장에 새로 풀리게 됩니다. 기존 주주들 가치는 그야말로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시한폭탄은 바로 이 풋옵션입니다. 채권자들이 2026년 말에 야, 주식으로 안 바꿀래? 그냥 빌려준 돈 현금으로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금액이 자그마치 230억 원. 만약 회사가 이 돈을 못 갚으면 그냥 바로 또 유동성 위기로 가는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하죠.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한쪽에는 자동차 사업이라는 희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부채라는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이제 캠시스에게 남은 길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구조조정에 성공하고 자동차 카메라 수주도 따내서 극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하고 채권자들이 주식 전환이나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부채의 늪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 두 갈래 길에 서 있는 셈이죠. 시장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캠시스의 가치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너희 회사 리스크가 너무 커서 이 가격 이상은 못 쳐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냉정하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한때 잘 나가던 삼성협력사가 원가 구조 때문에 무너졌고 살아남기 위해 대수술을 감행했습니다. 이제 자동차 사업의 미래를 걸었는데 여전히 부채라는 큰 숙제가 남아있다. 이게 바로 캠시스의 현주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수술을 감행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서서히 다가오는 쇠퇴를 받아들이는 게 나은 걸까요? 캠시스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우리에게 기업의 생존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